영감님 오셨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 네, 오늘의 게스트 조성필 배우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데뷔 2년차 된 뮤지컬 배우 조성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좀 데뷔 경력이 길지 않은 영감님을 모셔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 PD의 강력 추천으로 우리 또 절친한 조성필 배우님을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성필 배우님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나요? 말주변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이면 뭔가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서로 핸드폰 하면서 몇 마디 이렇게 툭툭 던지고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스몰 토크보다 되게 딥하게 그걸로 계속 막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의 딥한 이야기다. 어떤 주제로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같이 사는 친구들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배우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연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서로의 길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여기서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 신나서 떠들어요. 오, 어떤 팀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을 제일 좋아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성필 배우는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보는 편인가요? 네, 유튜브 진짜 많이 봐요. 축구 콘텐츠도 많이 보고 축구인이구나. 요리하는 것들도 계속 뜨더라고요. 제가 막 좋아하고 많이 하진 않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 추천하는 최애 유튜버가 있다면? 최애 유튜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알고리즘에 계속 따라가면서 봐가지고. 알고리즘의 노예구나. 네. 내가 5번 이상 본 동일한 콘텐츠가 있다. 축구 분석을 해주는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는 혹시 자주 페노? 보는 것 같아요. 네, 페노 많이 봅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진짜요? 네. 다 봅니다. 저는 이스타 그쵸, 해가지고 그쵸. 달순에 네, 축구 유튜버들 요즘에 페노? 네. 성필 배우 유튜브 채널도 있던데 그리고 노래나 그 넘버송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네.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좀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원래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유튜브에 좀 커버하는 것들도 많이 올리고 연기하는 것도 많이 올려서 영상을 좀 이것저것 마치 내 포트폴리오처럼. 네,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하게 좀 데뷔를 일찍 군대 나와서 바로 하게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 다양한 콘텐츠들을 해볼 생각이 있긴 합니다. 영감님 오셨다. 이제 본격적으로 1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성필 배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뷔한 지 1년이 흘렀어요. 벌써 시간이. 네. 데뷔 전인 작년과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은 제가 데뷔를 하기 전에도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 받고 시선을 받는 거를 좋아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데뷔를 하고 공연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무대에 서니까 평생 살면서 받았던 그런 관심들 중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하는 거나 공연을 할 때도 그렇고 책임감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한 번 더 뱉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조금 더 진중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도 좀 잘생겨졌고. 잘생겼고 좀 체중 관리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체중 관리는 이미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좀 운동하시나? 아니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그 더 전이고 작년에 그래도 우리가 밥도 먹고 했었으니까 네. 우리 그때 봤을 때 이미지랑 확실히 진중함이 더 추가된 것 같아. 성필을 떠올리면은 진짜 순수하고 사람이 되게 맑다란 느낌이 있는데 오늘 본 성필이는 거기에 진중함이 좀 추가된 것 같다. 좀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 좀 탁해진 느낌이. 탁해지지 않았고 그냥 두터워졌다. 두터워졌다. 근육도 두터워진 것처럼 대본을 받으면 어떤 작업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저는 항상 읽을 때 처음 받았을 때 하는 게 있는데 그 배역으로서 작품을 읽는 것보다는 독자가 됐다는 생각으로 되게 객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멀리서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 작품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본을 읽는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어떻게 관객에게 전달되는지를 더 네. 집중해서 보는군요. 네. 평소에 쓰는 그냥 넘어가는 말들도 왜 지금 여기서 쓰였지 하고 찾아보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이게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명확해지는 게 있어서 필기를 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초반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데뷔 작품인 뮤지컬 결투의 첫 공연 날이 기억나시나요? 와 그게 벌써 사실 1년 반이나 지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믿기지 않을 만큼 그때가 뚜렷하거든요. 처음 장면을 여는 캐릭터여가지고 혼자서 이제 뛰어나갔어야 됐단 말이에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아 진짜 막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처음 무대로 나와서 이렇게 객석을 바라봤을 때 벅찬 느낌? 그 따뜻했던 그 조명과 그 분위기가 아직도 좀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점소이였죠? 그게 맨 처음. 네 맞습니다. 결투랑 우리가 협계괴전이랑 백작 보고 이솝 이야기도 봤네. 아 네 어. 그렇죠. 꽤 그렇게 네. 봤어요. 다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뷔작인 뮤지컬 결투에서는 이제 네. 맹도와 다른 인물을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결투에서는 비룡이라는 인물을 맡았는데 네. 우리가 똑같은 작품을 다른 배역으로 다시 만나기 참 쉽지 않거든 사실. 그렇죠. 근데 신인 배우가 작년에 데뷔한 신인 배우가 이렇게 한 작품에서 두 가지 역할을 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시 만났을 때는 어땠나요? 저는 처음에 맹도와 다른 캐릭터들로 이제 공연을 준비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사실 저의 아주 큰 착각이었던 거를 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했었던 역할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역할을 똑같은 작품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가지고 있는 라인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공연 연습 중에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는데 그래도 또 같은 역할로 만났던 형들이 좀 많이 도와줘서 공연 준비하는 동안 열심히 보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작품에서 다른 역할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어렵죠. 한참 선배들은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제 주위에서는 이제 최근에 박유덕 배우님이 이제 빈센트 반 고흐에서 테오 반 고흐도 하고 빈센트 반 고흐도 하고 이 더피션 할 때는 유승현 배우님이 이제 원래 와이트 이스만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레이 헌트 역할을 했는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선배들 많이 하는데 데뷔하자마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비룡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맹도도 잘 어울리긴 했지만 성필이의 어떤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비룡이랑 좀 더 연결된 느낌이 있어. 그런 순수한 그런 것들이 조금 성필이랑 어울리지 않았나. 전 또 무협 덕후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나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때 봤는데 우리 그거 안 했네? 찍뮤? 맞아요. 왜 안 했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찍뮤를 안 할 때였나? 아니요? 영감님 오셨다. 판타지 속 인물들과 사람이 아닌 캐릭터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네. 작품 속 인물을 구축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썼는지 궁금합니다. 미스퍼였나 그때 우리가 그 이솝 이야기 봤을 때 바람. 백작도 뱀파이어면서 흑의 계정과 결투에서도 사실 무협 세계관 역시 무협도 판타지네요. 네. 제가 또 그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인터넷 검색 능력 자격증이라는 걸 땄어요. 그게 뭐야? 그런 자격증이 있어? 그렇죠. 되게 생소하죠. 근데 그거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하면 진짜 자료 검색을 많이 해봐요. 구글링도 많이 하고 사실 그런 배경으로 한 다른 레퍼런스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검색해보고 찾아보면서 좀 체화를 시키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실 무협지 세계관에서는 죽음이 되게 그 캐릭터들의 가까이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도 많이 펼쳐지고 인물과 이렇게 대립을 했을 때 그냥 명예롭게 죽음을 택하고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좀 더 내가 이입하고 와닿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그냥 고민들을 하면서 어느새 그 공연을 준비할 때 한순간 딱 꿈속에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서 그렇게 그냥 뭔가 진짜로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사색을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무협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무협 소설 읽어본 적 있어요? 저는 그 딱 대본을 받았을 때 사실 무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대본을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세계관은 뭐지? 하면서 찾아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즘은 좀 약간 신무협이라고 불려서 약간 퓨전 무협이야. 무협이
조금 판타지 소설과 많이 엮여 있는데 예전에 무협은 협을 되게 중심히 했었어. 정의를 지키고 왜 내가 이 무공을 쌓는 이유들이 다 있었는데 요즘 사실 신무협은 그런 게 많이 없거든. 그런데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이준 작가님은 이런 협에 더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목도 협객으로 지으지 않으셨을까. 자신이 한 공연 후기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신가요? 가끔 찾아보기는 해요. 딱 이맘때 제일 많이 찾아볼 때예요. 네. 저는 사실 지금도 많이 찾아보긴 해요. 아, 그래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스스로 하면서도 너무 아쉬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찾아보고 그래 맞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그러면서 조금 더 저 스스로한테 자극을 주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뭔가 보완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 우리나라 관객분들의 그런 식견이 굉장히 깊고 넓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레어가 더 쌓여. 그래서 잘 골라서 받아들이고 체화하면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좋은 영향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듭니다. 한국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네. 공연을 볼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나요?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떤 배우를 봤을 때 연기적인 측면도 많이 보고 그냥 전반적인 스토리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냥 요즘에 공연을 볼 때는 그 배우가 하는 말들을 머릿속에 대본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나라면 이 대본을 어떤 식으로 바깥으로 꺼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배우와 좀 많이 겹쳐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나라면 여기서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배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공연을 볼 때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점점 감정이입을 못하고 업으로서 이제 공연을 보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네요. 몰라 좋은 건지 모르겠어. 온전하게 공연을 진짜 즐겼으면 좋겠는데 배우가 되게 잘했다 싶은 순간을 경험한 적 있나요? 너무 자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 공연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의상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거울에서 봤을 때도 언제 내가 이런 옷을 입어보고 이런 분장을 받으면서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그 개운한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배우하기 너무 잘했다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께서 편지를 많이 써주세요. 저한테 제가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뭔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를 편지로 많이 받으면서 배우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거울 보면서 막 스태수하고 나서 오 멋있는데 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성필이는 그런 거 아니거든. 진짜 감격했을 것 같아. 우리는 오늘따라 좀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 성필이는. 네, 혼자서 보면서 살짝 미소 짓고 미소 짓고 오늘 분장 잘 됐네. 혹시 도전하고 싶은 장르나 캐릭터가 있으면? 저는 사실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소리를 좀 다양하게 사용한다가 제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인 다역을 하는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상태가 바뀌는 역할들을 좀 잘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이 극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좀 연차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든 그런 역할을 좀 비룡처럼 가는 역할이라든지 백작처럼 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역할로 들어와서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사실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많이 빵빵 터트릴 수 있는 캐릭터도 한번 접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대본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 캐릭터가 있으니까 내가 아니잖아 이 인물이. 대본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웃기는 거는 이제 가능할 것 같다?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 근데 사실 최고의 개그맨은 창은우다. 창은우다. 그 유튜브에서 이수영님을 봤는데 최고의 개그맨이구나. 미소를 짓게 만들더라고. 우리 조성필 배우도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서 그런 미소 짓게 만드는 가장 웃긴 배우가 될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나요? 꾸준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MJ 스타피쉬라는 제작사에서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 그 대표님이 연출을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모습들을 많이 봐주셨잖아요. 근데 제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하고 꾸준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한 번도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아, 그게 지금은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는 크게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그냥 작품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좀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좀 큰 성장을 이루는 배우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꾸준할 것 같아. 아, 성빈이 되게 깨끗하잖아 사람이. 아닙니다. 또 모르죠. 사실 이 안에는 영감님 오셨다. 영감님 2부 사람 조성필 배우 조성필 말고 네. 사람 조성필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준비한 이PD의 사심입니다. 무대 네. 위에서의 성필 배우의 눈빛은 늘 초롱초롱 빛이 났습니다. 오 초롱초롱하네요. 초롱초롱. 아름다운 눈빛을 유지하는 비법이 궁금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봐주셔서 음. 너무 감사드리네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한 번도 저는 공연하는 제 모습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번지수에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웃긴 얘기로 제가 연기 학원을 갔을 때 연기 선생님께서 눈이 빛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오. 뭔가를 볼 때도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그 조명이 있으면 이 조명에 내리쬐는 각도에서 살짝 이렇게 45도 각도가 올라가 있으면 눈 아래서 이렇게 반사가 돼서 살짝 빛나게 보인다고. 제가 그걸 근데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선생님이 좋은 거 알려줬다. 약간 이 각도 이 각도. 대표님도 한번. 잘 쓰이고 있나요? 반짝의 눈을 막 갖기 위해서는 45도를 봐야 한다. 근데 진짜 뭔가 코팅한 것처럼 좀 반짝여. 사실 제가 렌즈를 껴가지고 코팅이 돼 있어요. 나무위키에 적혔으면 하는 성필 배우의 TMI. TMI요? 한 3가지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로망이 또 있었어요. 나도 나중에는 이게 프로필도 많이 쌓여 있고 밑에 여담 같은 것도 많이 있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TMI를 푼 적이 없어서 아직은 없지만 이제 나중에는 TMI를 이것저것 풀 기회가 있으면 많이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네. 언제 연기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늦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실용음악과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뭔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중학교에서 있었어요. 노래방을 좀 날렸구나. 노래방 많이 다녔죠. 그러다가 고1 때 실용음악을 하려다가 네. 뮤지컬의 존재는 언제부터 나왔어요? 고등학교 이제 막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학교에 연극반이 있었는데 잠깐 약간 시즌 단원처럼 잠깐 들어가서 뭔가 도와주면서 어떤 역할도 해보고 일산 쪽에 큰 광장이 있는데 공연을 어떤 좋은 기회로 하게 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배우라는 직업 자체에 생각이 없었어요. 노래로 승부를 보자, 가수가 되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입시까지 했었는데 그때 입시는 다 안 되긴 했어요. 나는 뭘 하고 싶었던 걸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들도 해봤었고 지금 아니면 배우라는 뭔가 그 막연한 이렇게 멀리 뒀던 꿈에 한번 도전해볼 기회가 나중에는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그냥 들어서 갑자기 뮤지컬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연기 학원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데뷔를 해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게. 재능이 뛰어났네. 아닙니다. 그러면 재수를 하긴 했지만 실용음악 재수고 그쵸? 영어과는 한 방에 갔네. 한 방에 가긴 했어요. 내가 가장 맨 처음 봤던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봤어요. 그 20살 때 학원에서 봤어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네, 그 전까지는 뮤지컬을 막 보진 않고 노래 레퍼런스 공부를 할 때 뮤지컬 곡들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저 약간 괴로운 질문 해도 돼요? 네. 내 얼굴 최고의 장점. 제 얼굴의 최고의 장점이요? 짜밍 포인트. 그 제가 웃을 때나 말할 때 이쪽에 보조개가 하나 잡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잡히는 게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평소엔 제가 거울을 볼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보고 있으니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게 사실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은 그렇죠. 보조개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저만의 특별한 장점이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학교 때 처음 했던 연극 기억나요? 대학교 때 처음 했던 연극이요? 음. 크리스토퍼 빈의 죽음이라는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때 지금 PD님으로 계시는 이 PD가 연출했어요? 네, 네. PD님이 무대 감독으로 있었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긴 연극을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너무 긴장하면서 막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약간 그 불태웠던 열정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을까 해서 네. 꾸준함을 처음 시작한 무슨 네. 역할이었죠? 전 테런트라는 역할로 했었습니다. 그림 도둑. 네, 그림 도둑. 그게 약간 사실 감초 역할이긴 한데 맞아요. 그때부터 웃긴 걸 많이 했네. 웃긴 걸 근데- 소망한.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웃기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차은우가 되는 그날까지, 아, 그럼요. 이수혁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이수혁, 조성필 렛츠고. 오. 근데 우리 하나 더 있네 아까 그 검색 자격증? 아, 그렇죠. 어. 인터넷 검색 검색 능력 자격증. 근데 우리가 점점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중요해지고 그렇죠. 이 엄청 광범위한 정보를 내가 또 취합해서 그럼요. 딱 적절하게 찾아야 되잖아. 잠깐 제가 작년에 복학을 잠깐 했었는데 어. 팀플 비슷하게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제 서치 능력이 한몫을 했죠. 그렇지. 그런 서치는 또 구글에서 또 영어로 해야 돼. 너무 서치왕 조성필. 서치방 조성필. 네. 그때도 서치왕이라는 타이틀을 오. 받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나무위키가 네. 조금 한껏 좀 풍부해진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온 TMI가 하나 더 있어요. 2개 더 해줘. 이것도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당시에 영재학급이라는 그 학급이 따로 있었어요. 그 오. 시험 봐서 들어가는 오. 학급이었는데 영재학급을 들어갔고 거기서 제가 좀 특별해진 게 중간에 잘려서 특별해졌습니다. 그건 최초였어요. 어떤 제가 사고를 쳤나요? 아니면 내가 학업 성적이 조금 5학년, 6학년이 같이 시험을 봤는데 거의 통틀어서 제일 밑에 있었어가지고 그 충격에 그냥 안 갔어요. 이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는 차마 찍기 운이 좋아가지고 내 성적이 꼴찌가 아니었어 봐. 그쵸. 배우 안 하지. 그쵸. 저희 어. 못 만났죠. 부모님도 기대해가지고 무슨 배우는 배우야 하면서 이제 반대해가지고 운명이 영재학교를 그만두게 만들었다. 와, 영재학교. 운명을 타고난 남자. 운명을 타고난 남자. 영재학교. 신이 선택한 남자. 공연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의 루틴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이 있는 날은 이제는 루틴처럼 굳어진 게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장에 일찍 와서 몸을 풀면서 한 번씩 다 돌아봐요. 그걸 안 돌아보고 가면 이제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스스로. 뭐 그래 나는 오늘도 준비가 됐어. 그래서 공연을 재밌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어가야지 좀 편해지는 것 같아서 공연이 없는 날은 연습을 하거나 대본을 읽는다는 루틴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좀 루틴이 없는 게 루틴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가지지 말자까지 루틴. 늘 달라지자. 네,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날은 자전거 타고 가면 어느 날은 그냥 걸어서도 돌아다니고 똑같은 하루를 보내지 말자가 약간 제 모토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남자야. 네? 전형적인 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만 게으르지 않아. 피를 뛰어넘는 뜨거운 남자.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필 피. 공연이 있는 날에 네. 무조건 들고 다니는 물건이 있나요? 해리포터의 호크룩스? 호크룩스. 호크룩스 같은 물건이요. 쓰든 안 쓰든 패드를 계속 들고 다녀요. 음. 공연을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씩 돌아보는데 가끔은 항상 뵙는 대사인데도 게슈탈트 붕괴 현상처럼 왜 내 이름이 조성필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안해가지고 그걸 쓰든 안 쓰든 매번 패드에서 항상 준비가 돼 있도록 이거 찾아봐야 돼. 다시 한 번씩 머릿속에 주입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또 패드가 또 검색 기능이 있잖아. 그쵸. 서치왕으로서 이 대사는 왜 이렇게 썼을까 갑자기 문득 생각나면 바로 찾아서 요즘 꽂힌 물건이나 옷, 음식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원래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커피를 마시면 신물이 올라와서 자고 일어나면 상태가 안 좋아진대요. 제가 밤늦게도 커피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커피를 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마시고 나머지는 차 종류를 마시려고 해요. 커피는 종류가 물론 원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고 마시잖아요. 근데 차는 한 번씩 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어떤 차를 마셔볼까? 또 피니까 매일매일 다른 차를 마시려고. 내가 아는 피랑 좀 다른 것 같아. 도전적인 피가 따로 있나? 계속해서 작품을 할 수 있는 성필 배우님의 체력 관리 비법이 궁금합니다. 그냥 지금은 사실 뭔가 어떤 거에 몰두를 할 때 지친다기보단 계속 재밌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 열정으로 계속 했던 것도 있는데 그 체력 관리는 사실 러닝하고 자전거 타는 걸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의 생명 유지가 되는
그런 장치. 자전거 라이딩 네. 추천 코스가 있습니까? 성북천을 따라서 쭉 내려가요. 우선 끝까지. 그럼 이제 청계천이 나오거든요. 청계천을 따라서 쭉 끝까지 올라가서 청계광장을 지나고 광화문을 한번 쓱 돌아서 이렇게 오는 코스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그러면서도 중심으로 2대 항상 좀 이상한 데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라이딩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따릉이를 탄다는 것도 되게 성필이답다. 지금 계속 데뷔 이후에 쉬지 않고 네.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한 달에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진부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을 좀 써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은 공연을 하면서 그 공연에 맞춰져서 제가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냥 스스로를 좀 더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도 많아서 예전에는 되게 그냥 그 작은 골방 연습실에서 하루 종일 노래 막 나갈 때까지 불러보고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재밌던 기억이고 그때 많이 성장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시간을 한 번 정도 다시 가지면 또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 맞아 이 시기에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개발도 다 배우로서 몰려 있네요. 아, 나 이거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플스 5 사고 싶다고 했는데 네. 성필 배우님은 ENFP라고 확인했는데 상상하는 걸 좋아하나요? 너무 좋아해요. 그냥 사실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공상을 제가 하고 있긴 해요. 완전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상상을 좋아하는 성필 배우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밸런스 게임. 아 밸런스 밸런스 게임. 100년 전으로 돌아가기, 100년 후로 돌아가기. 사람은 누구나 미지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미래로 갈 것 같아요. 지금도 발전의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100년 뒤엔 또 얼마나 큰 발전이 있겠어요. 역시 우리가 이게 딱 96년생을 기점으로 다른 선택을 했거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다 100년 후로 가고 나 같은 친구들은 다 100년 전 100년 선택. 전으로. 오 역시 100년 전은 일제 강점기고 100년 후는 디스토피아 미래지. 일제 강점기 때 그 아픔을 한번 더 느껴보면 도움이. 배우를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못 돌아와요. 열심히 독립운동 합니까? 해야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미래도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분들은 미래를 모르면서도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할 것 같아요. 오좀 일리가 있네. 네.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길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는 자리가 처음이라 좀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좀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항상 성장하고 정진해 나가는 배우이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네, 파이팅!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까? 꽃메디아 디 피노키오라고 이번 MJ 스타피쉬에서 하는 창작 초연 작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노키오입니까? 네. 어떤 작품입니까 그거는? 동화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편하게 보실 수도 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떠한 의미들을 따라서 공연을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그런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준비할게요. 또 보러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땠나요? 너무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또 학교 선배님이시잖아요. 후배를 챙겨주시는 그런 마음도 너무 감사했고 그때 그 21살 때 공연을 보러 와서 인사 나누고 3, 4년 지나서 같이 밥 먹고 네. 갑자기 배우로 한다 그러고 와, 급성장하는 뿌듯합니다 아주. 네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원동력을 또 이렇게 얻고 가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감님 오셨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